네. 시작. 자, 시작할게요, 언니. 일단은 오늘 요 내용을 진행을 저희가 하는데 사실 제일 얘기해봤으면 좋겠는 주제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일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답을 알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약간 잡담처럼 어머니들과 그동안 지내왔던 거 얘기를 좀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차원입니다. 일단은 코로나 이제 제가 이제 뭐 오늘 주제가 코로나로 이제 지내는 동안 이제 온라인 수업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제 학습력이 많이 좀 낮아진 거, 또 이제 최근에 교육과정 변화가 뭐 교육과정이 이제 개정된 걸 아이들이 배운 지는 이미 조금 됐지만 그 변화들이 이제 확 많이 느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 학원에서 느끼는 변화는 좀 어땠는지 그런 얘기들 할 건데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나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간단하게 뭐 언론 나왔던 기사들 몇 개랑 게시판들 내용이랑 학원에서 느끼는 거 이런 등등의 내용으로 좀 이렇게 준비했어요. 네. 페이지는 많은데 좀 가볍게 그냥 편안하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도 중간중간에 오늘은 어떻게 보면 뭐 질문 쪽이 이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들으시면서 궁금한 것들 그냥 채팅에 편안하게 써주시면은 저희가 계속 파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비행기 같은 자, 코로나 2년 어떻게 지내왔나? 자, 간단하게 언론의 기사들 몇 개 좀 담아봤어요. 고위 학업 성취도 이제 학업 미달 늘고 이제 우수 학생도 이제 되게 많이 줄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계속 이제 학업 성취도나 뭐 기초학력 이런 것들을 이제 학교에서 체크를 할 건데 결론적으로는 뭐 내용 보겠습니다. 뭐 우수 학생도 좀 줄었고 미달인 학생은 더 늘었다 이러는 거고 내용 보면은 뭐 남자 여자 뭐 나오고 뭐 과목별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거는 뭐 인터넷 찾아도 이제 쉽게 그냥 바로 얻을 수 있는 기사들이에요. 뭐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교육 과정인 변화일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어찌되건 기초적인 학력 그리고 잘하는 아이들도 뭐 상당수 좀 많이 줄어들고 확실하게 이제 기초학력 수준 이하이다라는 친구들도 많이 늘고 있다 정도의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넘어갈까요? 그리고 이제 찾다 보니까 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인천시에서 기초 학력 어떤 이제 교육 자료를 이제 개발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흔하지 않죠. 이제 학교에서는 조금 더 그냥 어떤 이제 최소한적인 교육 정도를 하긴 할 건데 아마 학교에서도 가장 느끼면서 인천 쪽에서 조금 더 빨리 치고 나간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뭐 국어 쪽 내용이긴 해요. 이거 보면은 학생들이 읽기 쉽도록 100어절 수준의 글감으로 이렇게 짧게 짧게 학생들이 집중력이나 그런 게 되게 낮다라는 얘기 같은데 이 내용 읽어보면은 수학 자료도 있습니다. 수학도 있고 약간 이제 과목별로 정말 기초적인 거 요것만이라도 먼저 아이들이 좀 하면서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이해력을 좀 약간 키워놔야 실제 수업에서 웬만큼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본 것 같은데 그런 기초적인 부분도 지금 학교에서도 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저희도 똑같거든요. 아이들이 보면 예전에 비해서 연산이든 뭐든 그런 게 지금 많이들 부족해서 좀 연산 같은 것도 하고 뭔가 좀 기초적인 트레이닝 심지어 글씨 쓰는 것 자체도 좀 약한 친구들도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이제 인천시 교육청에서 뭐 진행하는 부분들이 좀 보였고요. 기사에서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뭐 비슷한 기사죠. 이제 학력이 저하됐다. 이것도 보면은 영역별로 이 수학은 보면은 네 요거가 이제 하락했다. 뭐 이제 우수학 학생 비율이 하락했다라는 건 거고 저 내용 보면은 볼까요? 우수학력 이건 이제 뭐 수학 잘하던 학생이 조금 줄었다 정도가 되겠네요. 이 기사로는 그렇죠? 이 정도. 요건 이제 카페는 제가 이게 사실 되게 많이 뒤지기는 했는데 내용들은 비슷해요. 이 내용 이만큼
이걸 다 볼 건 아니고요. 이 게시글을 제가 이제 확대해 놨는데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어, 온라인 수업을 계속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어머니 실질적인 고민인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만 이용 가능하게끔 하는 앱이나 프로그램을 알고 있느냐? 우리 아이가 딴짓을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렇죠? 되게 집에서는 어머니도 이런 거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이들이 약간 다른 짓 못하게끔, 유튜브 못하게끔 있나요? 그런 게? 있어요. 뭐 있다고 뭐 댓글도 달려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장비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스마트폰 기반으로 좀 하는지랑 약간 그런 컴퓨터로 하는지 그리고 약간 채팅창이 투명도 돼요. 조금 네. 자, 저 어머니 뭐 그런 글도 쓰셨네요. 그 뭐죠? 아, 아, 투명한 채팅창을 약간 아, 불투명하게 이렇게 투명하게 해서 수업하면 밑에 깔고 채팅을 아이가 한다.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채팅창 같은 걸 아마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을 거거든요. 거기다 하고 저는 사실 수업하다 그런 얘기해요. 야, 내가 학생이어도 나도 딴짓 하겠다. 이런 환경이라면 얼마나 재밌겠냐. 이게 뭐 그냥 가상 배경하고 뭐 누워서 수업 듣고 뭐 하고 어디 있어도 뭐 티도 안 나는데 그리고 이마만 나오면 되는 곳들도 많고 그런 얘기 하는데 네. 일단은 뭐 어머님이 이런 글도 올려주셨는데 상위권 학생은 상위권으로 더 올라간다. 약간은 어느 정도 얘기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일명 K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잘한 애들은 더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느낌 K자보다는 약간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잘한 애들도 예전보다도 이렇게 확 치고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보다도 물론 극소수 애들은 이런 애들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상당수 애들도 전체적으로는 좀 떨어지는 경향은 있는데 이쪽이 이제 엄청나게 훅 떨어지는 느낌도 조금 있습니다. 그것도 이따가 얘기를 해볼게요. 이건 제가 이제 뭐 많이 썼지만 온라인 수업을 힘들어하는 뭐 글들을 좀 이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온라인 수업 관련해서 좀 이렇게 글을 좀 찾아봤고 유튜브 삼매경하고 있다 아이가 유튜브 계속하고 미치겠다 뭐 이런 글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온라인 수업에 만족하느냐 뭐 실제 약간 뭐 실망했다 뭐 이런 등등 이것도 막고 싶다 차단하고 싶다 뭐 이런 네. 요거는 전 약간 재밌었어요. 요 댓글 제가 체크하면서 비가 엄청 많이 내리는데 온라인 수업을 하면 안 되냐. 이게 좀 재밌지 않나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나 뭐나 그 문제가 아니라 비가 많이 오고 약간 뭐 오늘 픽업이 어렵고 그런 선택 사항으로도 온라인 수업들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장점인 것 같으면서도 또 단점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뭐냐면 실질적으로 학원 가서 이제 사람 대면을 해가지고 이게 직접 체크하고 하는 게 좋은데 픽업 문제 또는 늦잠 자서 뭐 그런 등등의 문제로 이렇게 온라인 수업들을 활용하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 현상들만 보죠. 지금은.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 자세를 듣는 게 이거 자 무선 이어폰 끼고 안마의자 앉아서 수업 듣기도 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 같죠. 온라인 수업 자세가 진짜 안 좋다.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보이네요. 유튜브 많이 본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줌 수업에 대해서도 좀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줌 수업도 사실 뭐 비슷합니다. 온라인 수업 검색이랑 줌 수업 검색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집중 잘 안 하고 뭐 어떻게든 딴짓하는 걸 좀 막고 싶다 그런 엄마들의 이제 글들이 이제 많았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집중력에 관한 글도 이렇게 좀 한번 몇 개 찾아봤는데 재밌죠. 이제 집중력이 유튜브 볼 때랑 게임할 때는 막 르르에서 레이저 빔이 나오는데 다른 때는 별로 아니다라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냥 문득 이런 글들이 있어서 이건 광고 같기도 한데 집중력 향상을 위한 방법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뭐 어떤 교수가 어떤 쓴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냥 이런 제목들이 보여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한번 그냥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집중력이 많이 좀 내려가는 것 같다. 이런
이런 정도. 쭉 넘어갈게요. 이제 전체적으로 기초학력에 대한 글은 의외로 이렇게 많진 않았었는데 이거 디스쿨 기준으로 이제 제가 검색을 한 건데 뭐 그냥 기초학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적으신 어머니가 좀 있어요. 기초학력을 잡아야 한다 이런 정도. 일단은 그냥 유튜브나 이제 언론 쪽에서 이제 나오는 분위기만 한번 쓱 봤다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교육과정 변화. 저희 교육과정 자, 이 변화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뭐 대수랑 기한데 이미 사실 이게 2009년도 교육과정, 2015년 교육과정 이게 교육과정이라는 게 한 번 개정되면은 이제 몇 년 동안 쭉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게 2015년도 이후로 이제 개정된 그때 이제 개정된 교육과정 아닌 건데 그 기존이랑 좀 변화된 부분 중일 중이 중삼 이렇게 좀 넘기면서 대수 쪽의 변화 부분은 좀 어떻게 있는지 그 부분은 한진철 쌤이 좀 얘기해 주시고 기아에 대해서랑 네, 뭐 기아랑 뭐 2학기 과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간단하게 좀 얘기해 보는 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지금 오늘 뭐 말씀을 나누고 있는 주제가 어떤 아이들의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에서 좀 기초학력이 많이 떨어져 힘들어진 상황이잖아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들은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중등 과정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교육 과정이 여기 제가 이제 표로 정리한 거를 어머님들한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내용들이 이제 추가된 건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삭제가 되고 다른 학년 과정으로 넘어갔다든지. 그러니까 여기 1학년 과정을 기준으로 일단 한번 1학기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1, 2, 3단원은 비슷합니다. 수식이나 이런 연산 파트는 비슷하고요. 함수 파트 보시면 정비례 반비례가 원래 6학년 때 배웠던 게 이제 아이들은 1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함수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정비례 반비례와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배워요. 이 그래프의 해석 파트라는 거는 뭐 간단하게 시간에 따른 거리 어떻게 움직였냐 이제 아이가 실제 그 어떤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프만 가지고 그것들을 해석해 보는 거거든요.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생소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단순한 연산과 방정식만 배우다가 그래프를 해석하고 약간 어떤 스토리가 있는 문제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요 그래프와 해석 파트는 실제로 아이들이 다뤄본 경험도 적고 새로 추가된 유일한 파트이기 때문에 이 단원에서는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하기 때문에 좀 다양한 문제들로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뭐 눈여겨볼 거는 요 함수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중학교 1학년 때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 예, 그리고 실제로 2학년 과정을 보시면 이제 2학년 과정에는 요 후반부에 함수라는 단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 개념이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거기에 1차 함수까지 내용이 전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단원 자체가 양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1차 함수라는 파트. 그다음에 그 뭐 앞단원들 보시면 다항식의 곱셈 내용 중에 일부분이 3학년 과정으로 들어가 있다. 뭐 요 얘기는 저희가 이제 2단원에서 아이들이 단항식들끼리의 곱셈이나 단항식과 다항식, 그다음에 다항식들끼리의 곱셈. 요 내용 중에 다항식들끼리의 곱셈이 이제 3학년 과정으로 간 거예요. 그게 이제 곱셈 공식이란 말이죠. 그거를 거꾸로 하는 과정이 인수분해라고 한다면 그 내용들이 3학년 과정에서 한 번에 다 배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등식의 변형이라는 파트는 우리가 하나의 등식을 특정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식의 값을 구하고 하는 과정인데 저는 사실 좀 의문점이 있어요. 이게 왜 없어졌는지. 왜냐하면 후에 아이들이 3학년이나 고등과정을 배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트레이닝이 좀 필요한 단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등식의 변형 단원이 역시 삭제가 됐습니다. 없어졌어요. 아이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게 좀 안타까워요. 하지만 이제 시중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어떤 심화 교재 같은 곳, 뭐 출판사 A급이나 뭐 이런 좀 심화 교재들 보면
아직까지 등식의 변형 파트가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훈련하게끔 그 교재에는 살려놓은 상태인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교재들에서 다루는 그런 취지를 저도 동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는 파트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부등식, 방정식은 뭐 변화된 내용이 없고요. 부등식 파트 보시면 1차 부등식 중에 연립을 하는 부분, 연립이라는 게 이제 위에서 방정식을 연립하듯이 부등식을 연립해서 공통 범위를 해로 답하는 내용인데 중등 과정에서는 심지어 이제 배우지 않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상에서 아이들이 처음으로 배우게 돼요. 자, 2학년 과정 전체적으로 보시면 함수를 처음으로 배우는데 좀 다양하게 우리가 배워야 할 식에 대한 연산이나 부등식에 대한 연립 과정 나중에 배워라. 네, 나중에 배워라라는 형태로 조금 쉬워졌다. 많이 쉬워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이게 사실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는 게 처음에 모토가 그렇거든요. 모토. 이분 이제 지향하는 방향성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인성이 바른 창의 융합형 인재를 기르자라는 게 모토거든요. 2015 개정 교육과정 만들면서 그들이 목표로 잡아놓은 것들이 근데 이게 사실 그런 내용하고 어떤 관련이 있냐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다고 해요. 기본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배우는 쪽에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응용하고 파생돼서 나오는 다른 심한 문제들을 다루는 거는 조금 후반부에 하자. 그래서 중등 과정에서는 원리나 개념 쪽에 대한 학습을 조금 더 다지면서 토론식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하자. 그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모토예요. 근데 제가 그 내용을 접했을 때는 굉장히 저는 사실 아이들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는 되게 동의하는 편이거든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다. 괜찮다.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것을 설명해주고 원리를 가르쳐줄 수 있겠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저는 어떤 아이들에 대한 학력을 수준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 성적으로 뭔가를 결과물을 도출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육 철학과 현장에서 수업을 하는 사람의 그 생각이 이게 좀 상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방향성은 좋으나 수업하는 입장 그리고 배우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많은 것들이 좀 덜어져 있고 기본적인 것만 다루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3학년 과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곱셈 공식이라는 거를 3학년 과정 2단원에서 배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근호, 루트가 들어있는 연산이 조금 간소화됐어요.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다항식, 곱셈, 그 다음에 인수분해 이 단원을 2단원에서 배우고요. 2차 방정식 내용, 2차 방정식 중에서도 조금 까다로운 뭐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든지 그런 단원의 내용들도 많이 덜어지면서 부담이 많이 없어진 상황이고 또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이게 또 활용 파트에서는 학교 시험에 3학년 때는 좀 까다롭게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 역시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상에서 처음 배우게 됩니다. 3학년 과정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덜어냈어요. 얘도 없어졌고요. 유일하게 추가된 곱셈 공식이라는 게 추가된 게 아니라 2학년 과정에서 3학년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간소화됐고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는 쪽으로 좀 방향이 바뀌었다. 이렇게 중등 과정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곱셈 공식이랑 인수분해는 해보시면 어때요? 예전에 이제 곱셈 공식이 중2에 있고 인수분해가 중3에 있었고 물론 더 그전에는 곱셈 공식이 중3 때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더 그전에 곱셈 공식 중2로 예전에 2009로 교육과정에서 내려갔었을 거예요. 그게 그랬는데 이제 어찌됐건 이제 지금은 우리가 최근에 하던 거는 곱셈 공식을 중2 때 배우고 중3 과정을 때 인수분해하는 형태로 가르치다가
지금 중3 안에서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를 연달아 하게 되는 건 거죠. 그렇죠. 가르칠 때는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연달아 했을 때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너무 바트게 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수분해는 곱셈 공식의 반대 과정이잖아요. 근데 좀 어떤가요? 수업 해보시면. 그러니까 수업을 진행했을 때 아무래도 연산 파트다 보니까 개념을 이해하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연산이면 훈련이 좀 필요하잖아요. 아이들이 익숙해지는 데까지의 좀 시간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곱셈 공식이 좀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분해 파트를 배웠을 때 그 전에 2학년 때 아이들이 좀 연습을 하고 인수분해가 그 역의 과정이다라고 했을 때 받아들이는 속도, 아이들이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에 비해서 아무래도 많이 아이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네, 잘 안 되는 학생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또 유형별로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보고 연습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바로 배우다 보니까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죠. 너무 빠르게 이제 또 진행이 되고. 잘하려면 약간 현실적으로 요 안에서 잘하려면 연산 같은 거를 미리 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보통은 쉽진 않죠.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기술 하나 알려주고 기술 하나 알려주고 이제 너 한번 해봐, 응용해봐. 그게 이렇게 막 싹 잘 되지는 않으니까 보통은. 그래서 이제 곱셈 공식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연산으로 미리미리 이렇게 했었던 친구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저 형식 때문에 되는구나를 이해하는 친구들은 괜찮은데 그냥 그런 연산 같은 거 별로 없이 바로 부딪히는 친구들은 아마 되게 버거울 거예요. 아마 곱셈 공식 배우고 바로 반대되는 거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2학년 때는 이게 곱셈 공식이라고 하는 파트가 실제로 2학년 1학기 과정에서의 그냥 2단원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법칙이라고 해서 왜 단항식들을 다루는 그 지수 법칙에 대한 내용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30%? 나머지 곱셈 공식이 한 70%를 차지했다고 하면 이 3학년 과정의 인수분해 파트는 이 인수분해가 거의 100%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단원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총 양이 실제로 이 단원을 배우는 그 양에 비해서 어쨌든 현격하게 좀 많아진 거니까 그거를 아이들이 정해진 시간 동안에 이 두 개를 다 받아들이면서 연산까지 해야 되고 심지어 잘 풀어내야 되니까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됐나요? 네네, 2학기 거는 이제 원장님이 한번. 네. 자, 2학기도 한번 쭉 뭐 브리핑을 할게요. 2학기는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은 마지막에 정리하고 간단하게 보면은 일단은 2학기 기존의 큰 변화는 중1 거에서는 통계가 그냥 가장 마지막 단원으로 왔고 큰 틀에서는 이렇게 연결됐는데 뭐 사실 이 통계라는 부분은 이제 아이가 이제 그 학교 시험 준비를 한다거나 했을 때는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선행에 있어서는 사실 그닥 중요한 단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통계가 일단 뒤로 온 부분은 되게 좋다고 봐요. 뭐냐면 처음에 2학년 2학기 우와 뭐 새로운 과목을 시작한다라고 해서 딱 시작했는데 한참을 평균만 계산하고 있어. 계속. 이게 뭔가 싶어요. 막 계산하고 뭐하고 막 그 일명 이렇게 하나하나 값을 구하는 많은 그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아이들이 되게 지치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뒤로 빼고 근본적으로 좀 배우고자 하는 도형들을 배운다라는 의미에서는 나쁘지 않고 뭐 사실 개편이 별로 없다. 그냥 참고로 이 통계는 앞에 갔다 뒤에 갔다 이 교육과정 보면은 개편되면서 확률 통계 파트인 거잖아요. 각각 그게 1학기에도 한번 예전에 붙었다가 2학기에 붙었다가 계속 이렇게 막 좀 변동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큰 틀에서의 대수와 기하인데 통계는 대수도 아니고 기하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과정이나 여기 붙었다가 그러니까 여기 붙었다가 또는 여기 붙었다가 그런 좀 변화들이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2 거에서는 자, 도형 파트를 봐야 되는 거니까 확률이 뒤로 갔고요. 그다음에 뭐 도형의 성질. 도형의 성질은 뭐 삼각형, 사각형 뭐 이런 등등 배우면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닮음을 이제 또 제대로 배우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는 그냥 1대1로 이렇게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피타고라스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일단은 피타고라스가 들어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전체적인 그림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 건데 일단은 중학교 2학년에서는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확률은 일단은 그대로고 이거 그대로인 거고 피타고라스만 들어갔는데
2학년 2학기가 생각보다 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아이들이 원래 그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고 학교에서도 시험이 가장 어렵게 나오고 아이들이 실력이 훅 떨어지는 게 이제 2학년 2학기일 때가 대부분 많은데 그때 좀 전에도 했지만 막 삼각형 배우고 삼각형 배웠어요. 삼각형 배우고 그다음 사각형 배우고 물론 이 삼각형이 다인가요? 이등변 삼각형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외심 내심 이런 거 배우고 그다음 사각형에선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뭐 등등 모든 사각형의 정의와 성질들 배우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그 와중에 이제 닮음을 배웁니다. 닮음이라는 것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응용되죠. 근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이제 피타고라스를 또 이제 배우죠. 피타를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확률인데 사실 그 확률이 저는 제대로만 배우려면 이 확률은 거의 뭐 한 학기짜리인 것 같아요. 확률도 아이들이 하나씩 익히고 경을 나눠보기도 하고 그런 이론들도 조금씩 익히려면 근데 이제 이 확률도 사실 여기서 그냥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만 좀 지켜보면 그 문제 유형들을 보면 예전에 비해서 어려운 유형들이 많이 되게 줄어져 있어요. 특별히 이론들도 거의 없고 사실상 간단한 줄 세우기 정도만 좀 나오거든요. 확률은 좀 그렇고 그래서 어찌됐건 이 큰 틀의 변화에서는 피타고라스가 중3에서 중2로 내려왔다. 저는 뭐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한다. 이게 별로 이건 되게 화려한 변명인 것 같아요. 화려한 변명. 보통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내용 써 있지만 그냥 요거 내리는 이유는 제가 종합적인 얘기에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중3 파트에서는 통계가 뭐 뒤로 갔고 요건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사라졌고. 참고로 여기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중학교 2학년 책이 좀 두꺼워지고 중3 책이 굉장히 얇아졌어요. 재밌는 건 그 얇은 책이 가격이 변하지 않았다는 게 전 제일 재밌는데 삼각비 똑같은데 이제 원의 성질. 사실 기하는 큰 틀에서는 원을 뭐 이제 대수는 왜 배우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함수는 왜 배우냐? 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배우자는 건 함수다. 근데 그 함수는 사실 나중에 미적분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기하는 결론적으로 그 원의 성질을 제대로 우리 그 대부분 이제 닮음이나 모든 성질들을 원으로 많이 엮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 원의 성질을 배우기 위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서 또 이제 파트가 빠졌어요. 원래 이제 원의 성질에서는 원과 이제 직선이 있어요. 원과 뭐 어떤 직선이 이렇게 만나고 원의 어떤 직선이 만나서 막 길이 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원의 어떤 각도들 성질이 있습니다. 각에 대한 성질. 그다음에 다양한 비례식들이 있어요. 닮음이 응용된 거죠. 예 곱하기 얘가 예 곱하기 얘다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예 곱하기 얘가 예 곱하기 얘다. 근데 공식만 외워서는 될 건 아니고 그게 다 닮음이랑 연결되고 그 원리들이 굉장히 응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비례식 파트가 다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결국은 중3 원에서는 원과 직선, 원과 그냥 각에 대한 이 두 가지 단어만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한테 부담을 줄여준 것 같고 쉬워진 것 같은데 정작 문제를 보면은 활용 문제로 예전에 나와 있던 비례식들이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뭐 간단하게 이제 원과 뭐 직선 같은 뭐 원과 비례식에서 이게 현의 비례라는 개념인 건데 이 두각이 같거든요. 이 두각이 같은데 이제 그것은 원주각이란 개념으로 이제 같아집니다. 여기서 배우게 되는 거죠. 각도로. 근데 이 두각이 같은 걸 안다면 이 두 삼각형이 닮음임을 어차피 유도해낼 수 있고 닮음임을 유도했다면은 결국은 그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럼 사실상 비례식이 단원이 빠졌지만 응용 문제로는 사실 다 그대로 존재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에선 그래요. 뭐냐면 내용들은 많이 빠졌는데 기존에 만들어 놓은 수많은 심화 유형들은 그대로 있고 이 심화 유형들은 문제집에서 이건 어디에 배치할까 막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것저것의 심화 문제들 아이들은 이런 거 배운 적 없는데 이거 어떻게 푸는 거지? 그 개념은 사실상 교육 과정에서 사라진 예전 그 교육 과정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통계 파트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삼각비는 그냥 다 나옵니다. 그대로. 근데 원의 성질이 또 빠졌다는 거. 피타고라스가 중2로 내려갔다는 거 정도인 건데 제가 이걸 한 페이지로 좀 정리해서 간단하게만 얘기해 보면은 우리가 중2, 중3에 대해서만 얘기해 볼게요. 2-1,
2-2, 3-1, 3-2 있어요. 기존에는 어떻게 했었죠? 기존에는 여기에 이제 곱셈 공식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다음 여긴 닮음까 중2는 닮음까지만 배웠고 여기 이제 루트 뭐 이런 계산을 여기서 3학년 때 배웁니다. 인수분해도 여기서 배우게 되겠고 그 다음에 3학년 때 여기 피타가 있었어요. 원래 이제 기존에 배운 방식인 거죠. 곱셈 공식 같은 걸 배우고 루트 같은 연산도 배운 다음에 피타고라스를 배우는 게 이제 기존의 이제 과정으로 쭉 진행했던 건데 지금 바뀐 상태에서는 일단 곱셈 공식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는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루트도 루트도 이쪽에 들어가죠. 루트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피타고라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루트 값이 다 사용되는 그런 개념들로 많이 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피타고라스에서 담겨져야 될 많은 심화 유형, 입체 도형이나 그런 등등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 중학교 2학년 피타고라스에서는 도무지 하나도 다루어질 수가 없어요. 다루어지지 않는다가 아니고 다루어질 수도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루트도 사용할 수도 없고 곱셈 공식도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피타고라스를 중2로 내려서 피타고라스에 대한 활용을 조금 더 미리미리 좀 피타고라스를 배우고 나중에 응용하자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유형과 모든 내용들을 거의 없앤 수준이라고 이제 봐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이거는 거의 바보 피타다. 루트도 사용할 수도 없고 심지어 제대로 된 피타고라스의 공식 증명도 불가한 게 되게 많아요. 피타고라스 증명 자체가 곱셈 공식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근데 그 곱셈 공식 자체가 피타고라스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중3 내용이니까 이 중학교 2학년 피타고라스에서는 도무지 심화 유형이든 어떤 심화 유형이 심지어 아니고 이제 기본적인 유형이어도 대부분의 것들이 다 빠져 있다라는 게 되게 이제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이 기하는 피타고라스에 대한 변화랑 원의 성질을 덜어낸 정도의 변화가 있는데 제가 여기 써놓은 거 중등 과정까지는 더 기초적인 개념까지만 하고 대부분 고등으로 빼거나 아예 삭제하거나 기하 대수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없애버렸다는 게 되게 이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보면은 교육 정책상 약간 정말 어려운 것들은 줄이고 물론 국가적인 뭐 어떤 경쟁에 있어서든 아이들의 어떤 수학적인 그런 실력들도 어느 정도 분명히 굉장히 상위권 아이들은 잘해야 되겠죠. 한국은 다 수학을 못해 아주 기초까지만 배워서 응용을 못해라기보다는 굉장히 심화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어야 될 건데 그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수학에 대한 힘듦 그리고 이제 지나치게 사교육도 많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연결된 걸 거예요.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 되게 쉽고 기초적인 내용까지만 따라와도 되게끔 그것만 배워도 돼라고 이게 되게 많이 부담을 덜어 놓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이제 가르쳐 보면 이게 사실 이 변화가 다가 아니죠. 초등 교육 과정에서도 덜어진 거나 그런 게 많으니까 사실 저도 이제 과거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아, 나 어렸을 때 이진법, 오진법 막 문자 집어넣은 막 13진법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집합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거 진짜 다 배우고 했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예전에 공통수학에서 이게 나이 추적 나오나요? 이제 공통수학 고등학교 거 배울 때도 그 두꺼운 문제집에 별의별 내용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해 보면 막 공통수학에도 웬만한 약간 막 그런 기하적인 막 쌍곡선도 있었던 것 같고 약간 타원도 있었던 것 같고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억이 되게 나시나요? 그게?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얼마 안 된 일이라 네. 근데 어찌됐건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덜어지는 거죠. 이런 측면은 사실 이제 세상도 많이 변했고 약간은 아이들이 이렇게 수학적인 스트레스보다는 뭐 조금 더 다른 경험도 많이 하고 사교육도 줄이고 하는 어떤 취지일 수 있으나 실제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그냥 간단하게 정말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집도 쉬워졌는데 그 문제집도 잘 받아들이기가 되게 이제 아이들이 힘든 경우들도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체 교재를 사용하는 곳들은 일반적으로 문제 난이도는 문제집에는 이렇게 난이도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학생들이 실력 수준에 의해서 이제 그런 이 문제가 적절한지 아니면 너무 아이들이 힘들어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정해져 있는 문제집들에 비해서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워진 교육 과정을 해보면
물론 그런 거겠죠. 이제 교육 과정이 쉬워졌으니까 그 쉬운 부분 정도 하면서 밟고 가면서 아이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제대로 원리까지 이해하면서 어느 정도 트레이닝의 양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거는 아예 그 개념 자체가 제대로 형성이 잘 안 되고 안 되는 약간 그런 부분. 그 와중에 이제 이 코로나랑 온라인 학습까지 더 생기면서 아이들은 훨씬 더 많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이 교육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 있는 것 같다. 뭐이 정도? 혹시 또 뭐 생각나신 얘기가 있나요? 음, 그 앞에 기사 적으신 분하고 저도 조금 생각이 이제 비슷한데,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어린 친구들이 중등 과정에 어떤 선행 학습을 하는 경험하고 있는 친구들의 수업을 그래도 이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기사 내용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대한 사용 시간이 굉장히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단문으로 답하고 뭔가 부모님하고의 소통도 이런 것도 이제 긴 문장이 아니라 그 딱 폰 안에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만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 성적이 많이 떨어진 과목은 국어다. 예, 그분의 주장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긴 지문이나 문장들을 해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근데 그런 여유 있는 시간에 비해서 영어 학습은 또 이런 뭐 영상이라든지 뭐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영어 성적은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데 국어 성적은 현저하게 많이 떨어졌다. 그게 연결돼서 저도 수학 문제에서 아이들이 푸는 어떤 심한 문제 중에 지문이 굉장히 긴 문제들을 아이들이 해석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네, 그래서 저도 갑자기 이제 그 말이 생각나서 아이들이 구사하는 언어, 평소에 그 언어 자체가 굉장히 단어들이 짧아지고 또 저희가 요즘 유행하는 그 줄임말들에 대한 사용 빈도가 지나치게 높아져서 네, 그게 좀 수업을 하는데도 영향을 주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좀 뭐 넘어갈게요. 오늘은 이 주제도 무겁고 근데 저희가 짧게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요. 온라인 학습이 가져온 변화. 이거는 이제 좀 이런 것 같아요. 정리해 보면은 체력과 이제 함께 체력과 함께 집중력이 되게 떨어졌다. 이게 어, 저 이제 아는 분은 너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이제 아이들이 늘어져 있는 게 답답하니까 아침 7시에 이제 막 데리고 이제 자녀 둘을 이제 데리고 이제 막 학교 운동장도 돌고 막 이렇게 이제 좀 운동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역시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가면 아이가 너무 지쳐가지고 이 학습에 있어서 체력이 사람이 이제 바탕이 되면 여러 가지들을 또 이제 버티고 할 수 있는 집중력도 또 나오는데 체력이 안 되면 몸도 더 늘어지고요. 막 기대고 싶고 눕고 싶고 집중력 역시 좋을래 좋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와 온라인 수업이 함께 합쳐져 가지고 집중력이 되게 낮아졌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그렇죠. 이제 비가 오거나 춥거나 그러니까 꼭 줌 수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참고로 이 줌 수업이나 온라인 수업은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굉장히 잘 따라오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꽤라고 해야 되나요? 덜어 있습니다. 덜어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가끔. 전 정말 와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잘 따라온 친구는 스스로 굉장히 자기주도적으로 잘하는 친구도 일부 있고 줌 옆에 부모님이 앉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화면에 안 나오는 사각지대에 부모님이 이렇게 앉아서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아이가 이렇게 이 상태에서 되게 어색하게 이렇게 눈만 살짝 굴리면서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부모님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나 조금 나오고 아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어쨌든 비 오거나 춥거나 이런 다른 변수로도 온라인 수업을 선택하게 된다. 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가 자유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언제나 아무렇게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다르게 생각하면 매력이든 희소성이든 어떤 딱 그런 어떤 그게 많이 사라지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학원에 와서 직접 교류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 그냥 마음대로 줌으로 해도 돼. 안 가도 돼.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다는 그 선택지만으로도 아이가 더 느슨해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거 뭐 정확하게 이제 온라인 시험
이제 아이들이 집에서 보는 만약에 줌이나 온라인으로 했을 때 보는 시험의 방식은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뭐 시험지를 미리 이제 받아서 프린트로 이제 출력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공유? 화면 공유해서? 화면만 보고 네. 화면 공유 또는 그 구글 구글 문서로 모바일 시험지가 가요. 거기서 이제 체크하면은 이제 객관식 형태나 답을 쓰면 되게끔. 일단은 저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컨닝하는 게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들도 많이 목격을 했고 때로는 잡아내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거리상이나 이 줌으로 하는 그 환경 때문에 잡아내지 못한 적도 있는데 다양한 컨닝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시험지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시험지. 저도 이제 수업 특징상 시험지를 미리 메일로 좀 만약에 줌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 시험지를 미리 메일로 보내고 거기 이제 또 메일에 접속할 수 있는 줌 주소 같은 것도 가게 돼요. 그럼 이제 시험지가 아이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약간 순수한 아이는 자 오늘 수업 볼 거 시험지 미리 뽑아놨지라고 했더니 네 시험지 여기 있어요 화면에 막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험은 수업 끝날 때나 풀어야 되는 비밀 종이인 건데 자기는 시험지를 이게 그 시험지를 옆에다 놓고 오늘 수업 듣고 있어요. 시험에 뭐 나오는지 다 알아. 그런 아이도 있었고 그리고 시험을 미리 이제 유형을 파악해서 따로 공부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고 화면 공유나 구글 문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오픈북으로 이렇게 몰래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이, 이 화면의 사각지대가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어디에도 놓고 찾아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컨닝해서 그러니까 사실 뭐 다 알고 있지만 시험을 컨닝했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그래서 지식이 어디 남았느냐라는 건데 학생들의 머리에 안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컨닝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에 놓이는 것만으로 아이들은 그렇죠. 예. 제대로 공부할 기회를 사실 약간 그런 거죠. 성실하게 돈 벌 수 있어가 아니고 너 잘하면 횡재를 누릴 수 있어 이런 괜한 그런 마음이 좀 들어가면 아이들이 제대로 이렇게 차분히 하나씩 공부해서 자기 걸 만들고 싶지 않을 수 있거든요. 요즘 50억 뭐 그런 얘기처럼 네 정치 얘기로 그리고 저 소통 얘기도 하고 싶어요. 소통 이 줌 초기에는 쌍방향 저도 이제 처음에 유튜브 라이브로도 수업도 해보고 했지만 아이들의 화면을 직접 보면서 대답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는 물론 지금도 잘하는 아이들이 일부 있습니다. 근데 소통이 초반에는 좀 잘 됐었어요. 작년 초만 해도 그래도 줌으로 했더니 쌍방향으로 해서 이게 나름 장점이 있구나. 근데 요즘은 정말 소통이 잘 안 돼요. 대부분 아이들은 어머니들 경험해봐야 돼요. 이렇게 요거만 나옵니다. 요거만. 근데 아이들이 문제를 풀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인지 난리치고 아시죠? 야 학부모한테 전화하고 난리치고 뭐하고 해서 하면 이렇게는 안 나오고 아이들이 상당히 이 정도까지 나오면 이 정도 이렇게 코 정도 입은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잠시 어느 순간 딱 보면 이렇게 다시 또 돼 있어요. 이렇게 이마만. 수많은 학생들이 이마만 보게 되는데 아이들의 대답도 예전에 비해서 소리 내서도 잘 안 하고 채팅도 뭐 채팅으로 대답도 안 하고 이게 쌍방향인가? 내가 와 실시간 이마 교류 시스템이야. 많은 학생들이 이마를 이렇게 볼 수 있다니 내가 기쁘다라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쓴 얘기들도 하는데 정말 소통이 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안 돼요.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많이 느끼고 네. 혹시 뭐 또 생각나시는 얘기 있어요?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이제 줌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어머님이나 그러니까 어떤 학부모님의 관리가 아주 밀접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과가 많이 줄어든다라는 생각이 어쨌든 지배적이어서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제가 뭐 1학년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1학년짜리 아들이 있는데 초일. 네, 아무래도 초일은 학교에서 지금 계속 이제 출석을 어쨌든 할 수 있게 1학년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아이가
뭐 마스크를 쓰고 친구들 얼굴을 뭐 자주 보지 못하지만 학교를 굉장히 매일매일 가요.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옆반이나 인접한 확진자가 생겨서 2주 자가 격리가 딱 떨어지면 제가 또 여기 반전이 한 거 있습니다. 둘째가 지금 200일이 갓 지났어요. 와이프가 집에서 네 갓난 아이를 보고 있는데 큰 애가 학교를 가야 할 시간에 집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합니다. 근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1학년 아이들은 그 자기 얼굴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게 굉장히 신기해서 대답도 열심히 하고 수업을 열심히 하면 그 담임 선생님은 아마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너도 나도 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한 4학년 이상의 이제 고학년, 초등 고학년부터 아이들은 요령이 생겨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만 돼도 이제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야기처럼 그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단 말이죠. 네. 근데 게다가 만약에 어머님의 관리도 쉽지 않은 여건에 놓이면 이 수업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크게 기대하기 쉽지 않은데 뭐 제가 뭐 대안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래도 이렇게 수업을 병행하고 있지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뭐 계속 고민 중이고 또 많은 분들하고 소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어쨌든 빨리 이 상황이 지나갔으면 그게 가장 좋을 텐데 갑자기 제 생각, 와이프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야 되는데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 텐데 좀 뭐 여러 가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대답을 다 열심히 해도 사실 줌에서는 되게 피곤하고. 근데 최근에 어찌됐건 전체적으로는 소통에 되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좀 넘어가 볼게요. 벌써 이제 많은 얘기했습니다. 곧 마무리 해보려고 하는데 현재 아이들 학원에서 저 보면은 학원에서 보는 아이들의 모습을 제가 몇몇 키워드로만 써봤는데 집중력. 그러니까 저는 이 집중력에 대한 문제는 체력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또는 아이들한테 너무 자극적인 게 많았었어요. 뭐 유튜브는 모두 재밌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확 홀려버리니까 웬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학습적인 집중력이 약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집중력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안 좋아졌어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막 진짜 나 딸랑이 들고 수업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막 흔들면서 앞에 보면서 한 글자 알려주고 한 글자 알려주고 그런 느낌도 이제 많이 들고 있고 이해력은 아까 이제 뭐 국어 진철 쌤도 이제 국어 얘기도 했지만 어떤 문장이 길었을 때는 해석을 다 해주면 아이들이 꽤 풀어요. 이게 이 뜻이고 이 뜻이고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해석해 주면 다 푸는데 스스로 해석하는 능력이든 그런 부분도 많이 좀 떨어지고 이게 이제 초등 과정이나 여러 교육 과정에서 좀 빠지고 뭐하고 했었던 부분들 때문에 뭔가 기존에 사용했었던 언어든 뭐든 그런 걸 사용해서 아이들한테 설명하려고 할 때 아이들이 더 잘 이해가 안 되는 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어떤 뭐 입체 도형에 대한 회전체나 그런 부분들도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잘 못한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 이거는 뭐 체력이랑도 연결되고 아이들이 편해 본 거예요. 맛을 본 겁니다. 편안하게. 그러니까 정말 영화 보듯이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다리도 벌리고 이렇게 쭉 해서 그냥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다가 선생님 뭐라고 하면 펜 들고 이렇게 글씨 좀 적고 근데 글씨 적는 동안 허리를 세우지도 않아요. 이렇게 막 그런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학원에서 보면 필기 글씨를 어떻게 보면 집에서도 많이 관리가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 글씨 쓰는 속도나 글씨 쓰는 자세나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필기를 옮기고 하는 이런 종합적인 균형이 되게 약해져 있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필기는 제가 이제 아이들을 많이 보면 이 필기하는 능력 자체에서부터 아이들의 어떤 실력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구나를 되게 느끼거든요. 필기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해 보면 가장 그러니까 필기력이 뛰어난 학생 중에 하나는 거의 종이를 내려다보지 않습니다. 선생님 설명만 딱 들으면서 이 간격이 사실 이미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 공간감이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선생님 설명만 들으면서 쭉 써내려가다가 한 번씩만 살짝만
한 번씩만 살짝만 내려서 이렇게 살짝만 내려보기도 하고 손이 진짜 잘하는 친구는 기계적으로 약간 무슨 프린터처럼 한 줄씩 손이 다 자동으로 내려가요 거의. 물론 그게 대부분 아이들이 했을 때 그런 식으로 필기하고 딱 쳐다보면 다 막 글씨가 다 겹쳐져 있을 건데 되게 잘하는 친구들은 살짝씩만 쳐다보면서 선생님의 설명 거의 놓치지 않고 쫙 받아 내려가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친구는 선생님의 설명을 소리로 많이 듣고 칠판은 좀 덜 봐요. 대신 이 필기 쪽에 집중하면서 선생님이 말하는 내용 쪽을 거의 다 받아 적고 필기하는 쪽이에요. 그 아이들도 굉장히 이해력도 괜찮고 하는 편이 있는데 좀 독특한 경우죠. 소리 쪽으로 많이 이제 소리로 정보를 많이 들으면서 칠판은 가끔씩만 쳐다보고 필기를 많이 따라하는 친구. 그 이외의 친구들은 필기와 선생님 설명 둘 중에 선택하는 수준 정도밖에 안 돼요. 선생님 설명을 듣고 있자니 필기가 하나도 안 돼. 하지만 필기 안 되면 필기할 시간도 없고 뭐 안 되면 혼날 것 같으니까 고민하다가 필기를 적어. 한 줄 적고 이렇게 옮겨 적고 하는 동안에 선생님의 그 다음 설명 못 듣고 이렇게 저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허다해요. 그래서 아이들 보면은 물론 모든 아이들한테 필기를 하나도 적지 말고 이렇게 하고서 하는 방식도 있지만 그러면 굉장히 어쨌든 시간이 효율적인 부분이 좀 떨어지고 좀 잘하는 친구들도 되게 그 부분이 답답하거든요. 필기 시간을 천년만년 줄 수는 없는데 아이들이 이제 하면서 되게 그 뭔가 이제 필기와 수업 중에서 대부분 아이들은 결국은 필기를 선택을 합니다. 설명을 안 듣고 결국은 필기를 옮겨 적는 칠판에 있는 내용을 지식을 몸을 통해서 종이에만 옮겨 놓는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내용을 들은 적이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으니까 필기만 해놓고 나중에 봐야지 싶은데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내용을 적은 필기는 나중에도 그렇게 쓸모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필기하면서 하는 그런 능력 자체도 좀 잡아줘야 되고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이 좀 부족하다, 많이 좀 아이들이 이게 좀 균형이 안 잡힌 친구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 어때요? 뭐 좀 저는 지금 하신 말씀 중에 필기에 대해서는 가장 마지막에 예로 들었던 경우가 저는 최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듣지 않고 필기로 뭔가 교재에다가 이렇게 흔적을 남겨야 학생 스스로 마음이 편해지고 집에서 어머님이 책을 봤을 때 얘가 공부를 하고 왔구나라 어떤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 아이는 이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뭔가 남아있죠.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도 합리화가 돼요. 최악의 공부 방법이죠. 전형적인 나중에 나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아이가 아니구나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얘기합니다. 필기력이 너무 안 좋은 친구들한테는 필기를 포기해라. 내가 수업 영상을 보내주든 다른 애 노트를 보여주든 할 수 있으니까 필기를 포기하고 차라리 수업을 들어라. 네가 이해를 하고 그다음 적을 수 있는 만큼을 적어라. 중요한 건 이해다. 자기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데 글씨만 적힌 거 가지고 공부가 안 된다. 그런 얘기 좀 많이 하거든요. 뭐 벌써 한 시간을 했어. 저는 이거 되게 오늘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가볍게 탁탁탁 치고 좀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했었었는데, 네 결론. 뭐 백지입니다. 백지. 결론이 있나요? 결론이요? 결론은 내야죠. 신세 저희가 나이가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원래 결론은 그 버킹검이라고 하면서 끝내야 되는데 어머님도 아실 수도 있어요. 그죠? 아마 비슷할 네. 겁니다. 저희랑 나이 다 비슷하신 30대 초반이시죠? 네, 크크크라도 올려주세요. 네, 30대 초반. 최근에 30대가 되셨잖아요, 이제 그쵸? 네, 재미없네. 결론 좀 내려볼게요. 저는 이제 이 현재 교육 과정만으로는 그 심화 유형이나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다 감당하기는 좀 어렵다. 좀 제대로 된 수학이 쌓이려면 약간의 구교과에서의 장점도 아이들이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뭐 K자 K자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K인 건 같긴 합니다. 근데 이쪽도 약간 내리막이고 이렇게 내리막 살짝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인 거고 이쪽은 이렇게 이런 형태의 거의 K자인 것 같아요. 물론 잘 따라가고 있고 뭐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육 과정에서 너무 많이 교육 과정도 덜어지고 변화돼서 그 과정만으로는 실력이 생각보다는 잘 안 쌓이는 그래서 조금 연산을 치든 뭐 하든 약간 다른 변화를 줘야 되는
그리고 기아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제대로 뭔가 이제 하려면 현재 이 변형된 교육 과정에서는 너무 치명적인 피타고라스나 원의 성질들은 너무 알려주는 거 없이 근데 알려주는 거 없이 끝이 아니고 또 문제는 심한 문제는 응용 문제는 또 나온다라는 겁니다. 저는 뭐 현재 교육 과정은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많은 아이들한테 뭐 수학이 현재 좀 못하더라도 이 기본 이런 거죠. 기본만 알려주면 아이들이 기본은 잘할 줄 알았는데 기본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좀 문제인 것 같고 약간 이 정도만 알아도 된다라고 약간 틀을 잡아줬지만 실제 아이들 한국을 이끌 그런 약간 리더가 될 아이들은 성공할 아이들은 대부분 그 심화까지 다 다루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에는 이 교육 과정이 좀 부족하고 약간 조금 더 폭넓은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줌에 대한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는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이제 새로 이제 오픈될 수업부터는 줌 수업은 최대한 하지 않도록 학부모님들께 좀 안내를 할 거예요. 뭐 물론 위드 코로나가 얼마 안 남긴 했지만 더 이상 자유롭게 아이들이 망가지는 모습을 지켜보기는 힘들더라고요. 약간 진짜 눈앞에 앉혀놓고 정말 확인하고 뭐하고 점검하고 못하면 좀 남기기도 하고 해서 그걸 다 해야지 집에서는 이렇게까지 성취도가 계속 떨어지는 모습들은 제가 이제 약간 좀 너무 크게 좀 문제의식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과정도 참고로 이제 저 기하 수업 같은 경우는 피타고라스는 중3 과정이 있는 그대로랑 원의 성질도 기존 교육 과정에 있는 심화적인 이론들까지 다 담아서 하거든요. 그래야 아이들이 보는 눈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하나 그런 쪽에서는 그 구 교육 과정을 좀 따르고 있고 대수에서는 저희는 현재 교육 과정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긴 하지만 연산 부분을 좀 많이 챙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연산을 좀 미리미리 하면서 챙기고 있고 최대한 중 수업을 좀 지양하면서 아이들이 학원에서 할 수 있도록 요 정도 좀 생각을 좀 정리해 봤어요. 혹시 뭐 다 얘기해 놓고 할 말 있냐고 물어보면 참 좀 그렇죠. 방금 다 얘기하셔 놓고 뭘 자꾸 얘기하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요 정도. 네. 좋은 네. 방법이 이거 해결이잖아요. 코로나가 해결돼야 되는데 K가 아니고 쉽지 않을 파이라고 것 불러야 같아요. 될 것 같아요. 파이. 약간 뒤집힌 파이. 자, 일단은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사실 예전에 이제 저희가 설명회 하거나 그랬을 때 이제 학부모님들도 많이 오시기도 하고 뭐 하고 했었지만 요즘 뭐 설명회 한다 하더라도 쉽게 모이기도 쉽지 않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첫 주제로 우리 코로나에 대한 얘기 힘들었던 한 2년 얘기부터 한번 해보자가 시작이었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각각 어떤 수업들은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뭐, 중등 대수 잘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중등 기하, 시작할 때 좀 뭘 하는 게 좋은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수업이랑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상세하게 정말 마치 수업에 참여하신 것처럼 느끼실 수 있도록 상세하게 좀 수업을 좀 준비를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각각의 어머니들이 원하시는 그런 관심 있는 단계에서 수업,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구나. 그럼 저기 프로그램 이런 거 있구나 좀 구체적으로 거의 아주 깊은 설명을 듣는다는 것처럼 좀 경험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한번 해볼 거고요. 아마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서 뭐 어머니들이 궁금하거나 그런 게 쉽지는 뭐 흐름상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가 뭐 되는 데까지 답변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끝까지 네, 자리 지켜주시고 해서 감사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약간 채팅창이 밋밋하니까 뭐 하트라도 하나씩 올려주시면 대부분 이야기들이 좀 부정적, 좀 안 좋은 방향, 아이들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네, 좀 뭐 저도 그렇더라고요. 무거운 상황이. 오늘 주제를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른 쪽 줌 다음 주부터는 신청하신 분이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오늘 이 주제가 제일 적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을 하긴 했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 줌 수업만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어, 네. 온라인 수업의 해결책.
온라인 수업 해결책, 그러니까 뭐 사실 그렇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직접 아이를,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결국은 사람이 그 에너지를 쓰고 관심 갖고 하는 거를 이겨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가 하는지 모든 책을, 물론 저희도 많은 걸 했어요. 아이들이 최대한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집에서 하더라도 과제를 다 사진 찍어서 전송하고 그 과제책을 직접 다 검사도 하고 테스트지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조금씩 계속 빈틈도 생기고 아이들의 어떤 동기든 뭐든 여러 가지들이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는 것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잘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서 좀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마스크 잘 쓰고 손소독 잘하고 해서 학원에 와서 좀 하는 게 가장 아이들을 끄는 부분은 좋은 것 같고, 전 그런 것 같아요.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부분 자체가 가장 아이들을, 좀 사람들을 가장 나약하게 만드는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이들을, 네, 마스크 잘 쓰고 손소독 잘하고 해서 학원에서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결국은 사람입니다. 저도 헬스장 끊었는데 PT도 끊었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운동하는 거 다 나와요. 설명 다 나오고 하는데 결국은 사람이 좀 끌어줘야지, 서로 약속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이랑 이제 많이 바뀐 세상이죠. 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PT를 지금 돈 내고 하는 이유는, 지금 막 제가 어제 최근에 들은 라디오에서는 곧 나노 사회라고 막 그렇게 이름 부르더라고요. 나노 사회. 뭐냐면 너무 세분화돼서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이에요. 각자의 취향도 다 다르고 다 생각이 다 달라. 너 이거 봤어? 옛날에는 너 어제 무슨 라디오 들었어? 하면은 다 들었어. 그거 다 들었고 공감도 되고 하는데, 다 생각 다 다르고 다 하고 막 운동도 다 다르고 일정 다 다르고 바쁜 가운데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의 짬도 다르고 친구들도 다 바쁘고 하니까 같이 운동하거나 뭐 할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딱 할 만한 친구가 없기 때문에 혼자 가서 그냥 운동하는 그런 부분에서 동기가 계속 사라지고, 그래서 계속 이제 뭐 운동을 끊고, 그런 원래 친구들끼리 가져줘야 할 그런 동기 자체를 억지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온라인 수업의 해결책은 아무리 무언가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없지 않는가. 진짜 이 힘든 시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 백신도 많이 맞고 많이 지금 그래도 치명률도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좀 얘기 나오니까 지금부터 이제라도 아이들 다시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늘 공부와 운동은 예를 들기 좀 적절한 것 같아요. 좀 실제 해보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끌어주고 하는 부분. 네. 네. 그러면 오늘 아마 어느 정도 이미 1시간 벌써 10분 정도가 됐네요. 오늘 이렇게 진행했고, 어머니들 아마 뭐 오늘 궁금하신 내용들도 다음 시간이든 언제든 오시면 또 추가로 더 물어보셔도 되니까 계속 이제 이야기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저 주제 엄청 많이 해놨잖아요. 중톡으로 많이 계속 연속으로 할 거니까 계속 또 만나서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뭐 딱딱한 내용일 수 있는데,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까요? 매주 수요일. 네. 수요일. 예. 수요일은 네, SM 애들랑 네.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